안녕하세요. 예, 유웅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2달 전까지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로 있다가 저번 달부터는 중국 AI 쪽 회사로 와서 또 대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5분이 지나갔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저는 AI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엔비디아에서 AI 사업 쪽 맡고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로 한국 AI 비즈니스 잘 됐습니다. 2밀리언짜리 회사가 300밀리언 됐거든요. 그렇게 7년 동안 좀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은퇴하고 지금 다른 중국 AI 회사에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뭐 이런 이제 강의는 또 키노트는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더 정말 기쁘고 제 강의나 또 메시지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도 좋은 좀 도움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명함을 많이 가져왔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상담이나 좀 어드바이스나 이런 게 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명함 받아갖고 오시면은 커피값 한 잔 주시면 제가 나중에 상담해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IEIT라고 중국계 인스퍼 그룹이고요. 여기에 이제 AI 전문 회사입니다. 한 달 전에 이쪽으로 왔고 7년 동안 엔비디아 쪽 AI 비즈니스를 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젠다 갖고 좀 할 겁니다. 어차피 이 세션 자체가 창업에 대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디오를 하나 볼 겁니다. 3분짜리. 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하면 그냥 AI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년 GTC라고 GPU 기반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잘 된 것들 10개를 추려 갖고 동영상을 만들어요.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YAI는 정말로 저는 한 뭐 100번 이상 지난 7년간 많이 좀 강연하고 뭐 얘기했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기반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또 계획을 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AI 관련된 플랫폼들. AI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본적인 사상 자체는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개발하시거나 운영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다 필요할 것 같고 그 관련돼 갖고 유스 케이스 이게 이제 글로벌 그다음에 우리 코리아 쪽 요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시냐? 그래갖고 좀 약간 서머리하고 그다음 스텝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원래 시간이 뭐 55분인데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너무 부족해서 아시는데요. 나머지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연대 어디 정보대학원 가서 똑같이 한 2시간 할 예정인데 저는 깊이 얘기하고 싶어요. 왜 한국이 AI 쪽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고 비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젊은 분들한테는 더 좋은 메시지 주고 많은 의견 좀 받고 싶고 그다음에 그걸 참고로 해갖고 저도 또 더 준비하고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갑니까? IMAA는 죄송합니다. 이 비디오를 잠깐만 좀 보고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이게 막 가네. 다른 데로. 요거 비디오 좀 틀어주시겠어요? I am a translator, transforming text into creative discovery. Movement into animation. 좌측 아래가 And 회사 direction 이름이에요. into 좌측 아래가 action. 회사. 이걸 만든 회사.
I am a healer. Exploring the building blocks that make us unique. Modeling new threats before they happen. And searching for the cures to keep them at bay. I am a visionary, generating new medical miracles. And giving us a new perspective on our sun to keep us safe here on Earth. I am a navigator, discovering a unique moment in a sea of content. We are announcing the next generation. And the perfect setting for any story. I am a creator, building 3D experiences from snapshots and adding new levels of reality to our virtual selves. I am a helper, bringing brainstorms to life. From different angles. Sharing the wisdom of a million programmers. And turning ideas into virtual worlds. Build a northern forest. I even helped write the script. Breathe life into the words and composed the melody.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아이고, 이거 꺼버리시죠. 네. 10개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좀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I am AI, brought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 요 음악 자체를 AI가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6년 전에 제 아들이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야,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음악도 AI로 한다. 그 옛날엔 작곡해서 음대 나온 애가 뭘 알겠어요. 너 파이썬 해야 된다고. 정신 안 차리다가 가서 열심히 좀 그 메일 보내고 이 회사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나중에 답변이 왔어요. 같이 일하자고. 근데 자기는 더 공부 좀 하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는데요. 모든 업무가 모든 일이 AI에 연계가 됩니다. 되고요. 저는 확신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업종에 어떤 산업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아이고 이게 자꾸 제가 잘못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 그 AI가 이렇게 떴는지 요건 지난 30년 동안 전체 그 IT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1990년대 중반에 여러분 인터넷 나온 게 얼추 이제 한 30년 좀 더 됐나요? 거의 30년 됐죠, 그죠? 그 전까지는 인터넷 없었습니다, 사실은. 메인프레임이니 PC니 클라이언트 서버니 요 기준으로 움직였다가 중반대 그 인텔과 MS가 이제 윈텔이라는 걸 통해 갖고 한 10억대 PC가 하나로 연결돼 갖고 정말로 세상 측면에서는 2D 기준의 그 좀 세상이 하나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다음에 2000년 넘으면서 두 가지 또한 혁신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초반에 그 인터넷으로 책을 팔던 회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여러분 쉽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아마존이 그렇게 했죠. 지금은 이제 마켓시어가 좀 뭐 그래도 좀 높지만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뭐 아주 독보적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모바일이 나왔죠. 이 모바일이라는 것은 실제 업무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사무실 내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어디나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그게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 환경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 처리할 수 없던 것들을 어쩌면 슈퍼컴의 그런 정도의 파워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것들은 클라우드로 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보들은 온프레미스로 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가 201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IoT가 정말로 많이 모든 기기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알렉스 크리잡스키라는 이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이제 그 컴퓨터 비전에 관련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AI의 한 방법인 딥러닝으로 컴퓨터 그 사물을 인지하는 것을 했는데 인지도가 높아요. 보통은 70%가 안 되던 것들이 70%가 넘은 거죠. 이거 새롭네. 그때부터 이제 딥러닝이 발전되면서부터 지금이야 뭐 이제 그 컴퓨터 비전이 실제 95%가 사람이 인지하는 능력인 그걸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으로 돼갖고 딥러닝이 시발점으로 돼서 쫙 올라오게 되었죠. 저는 이제 2016년에 미디어 들어왔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저 자신도 AI를 몰랐습니다. 엔비디아 게임용 GPU 파는 회사가 왜 저 같은 시니어를 뽑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정말로 폭발적인 AI 쪽의 성장이 왔고 2020년 와서는 사실 하나 더 왔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작년에 많이 나왔죠. 메타버스. 엔비디아는 이제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옴니버스인데요. 이 AI와 메타버스는 같이 갈 겁니다. 메타버스는 3차원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인터넷 나왔을 땐 2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메타버스는 3D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3D 인터넷과 AI는 결합해서 같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바로는 없어요. 지금 바로 이걸 하시는 데는 BMW나 벤츠나 삼성전자 일부나 이렇게만 해요. 엔비디아 자체도 리소스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요, 저는 2, 3년에는 이 메타버스 쪽 꽤 크리라고 시장이 생각이 돼요. 그런 추세로 해서 결국은 지금의 추세는 AI는 대세예요, 대세고요. 메타버스와 같이 이게 붙어갖고 움직이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생성 AI는 여러분 요새 뭐 엔비디아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 있는 직원들 좋겠다. 주가 많이 올라갔고 뭐 이런. 저도 주식 조금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팔았지만 주식 대부분 뭐 우리 직원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닌 전 직원들 보니까 많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엔비디아 주식 잘 갈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주식 그래프도 나오는데요. 잘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GPU 자체가 그 딜리버리라고 할까요? 남기가 40주 뭐 48주 이 정도 갈 정도로 정말로 많이 좀 그 요청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매출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그 젠슨이 한 달 전 그 대만의 컴퓨텍스에 와서 생성 AI 말씀하셨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여기 상황을 보시면 80년대의 PC 시대, 메인프레임 시대, 90년대 중반의 인터넷 시대, 2000년 넘어와서 모바일과 클라우드 시대. 지금은 AI라고 이제 하이퍼그래프를 쭉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대세입니다. 이 대세 내에 생성 AI도 하나의 컴포넌트로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또 말씀하시면서 자 1964년도 그 엔비디아 회장이 젠슨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1963년생이에요. 1964년도에 IBM이 시스템 360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시스템이란 컴퓨터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마켓에 IT 마켓에 던져냈습니다. 선도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시스템이란 뭐냐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I/O가 있고 페리페럴이 있고 이렇게 정의한 게 IBM이에요. 1964년에. 그러다가 1960년 후반에 인텔의 이제 모어라는 모어 법칙 아시죠? 그 박사님이 오셔서 모어의 법칙을 했죠. 매 18개월마다 전체 시스템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2010년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0년 넘어오면서 I/O 데이터 많고 그 데이터 많고 또 AI가 뜨면서 더 이상 그 법칙이 적용 안 되고 이제는 이제 모아의 법칙은 죽어졌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대신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제는 가속 컴퓨팅을 해야 된다. 시퀀셜 컴퓨팅이 아니라 가속 컴퓨팅을 해야 된다. GPU가 가속 컴퓨팅이죠. 여러분 이제 게임용 GPU가 병렬로 이제 쏴주는 거예요. 게임 빨리 하기 실시간으로 하면 그거에서 창안해서 지금 AI까지 오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AI라는 생성 AI라는 게 여러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AI를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이 회사에서 했는데 저 트랜스포머라고 2017년에 구글에서 사실 그걸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챗GPT도 GPT-3의 약간 그 어드밴스된 버전이거든요. 트랜스포머의 일종이에요. 이게 모든 모델을 다 그냥 다 껴안을 정도로 이렇게 파워풀해졌어요. 그래서 실제 트랜스포머 모델로 기준으로 한 생성 AI가 지금은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속 컴퓨팅,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생성 AI 이게 지금의 그 환경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알렉스 크리잡스키라는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에 뭐 힐튼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이걸 한번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마켓에서 얘기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때 썼던 게 파라미터가 한 6,100만 개 쓰고요. 6,100만 개짜리 함수예요. 함수고 데이터는 262 페타플롭. 이것도 작은 건 아닌데 이랬던 모델이 이것 뭐 복잡했지만 단순했죠. 자, 10년이 지나서 잘 보세요. 175 빌리언 파라미터예요. 약 한 3,000배 이상 파라미터가 늘어나요. 1,755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예요, 여러분들. A는 AX 플러스 B 뭐 이러면 그 앞에 있는 변수가 1,755개라는 거예요. 어마하게 이거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죠, 그죠?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323제타요. 이거는 몇 백만 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페타 나왔었죠. 페타 다음이 그 엑사일 거예요. 엑사 다음이 제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몇 백만 배예요. 데이터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걸로 된 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컴퓨터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 파워가 많이 필요하게 돼서 그 컴퓨터 파워에 필요한 GPU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은 과거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은 못 씁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쓰는데요. 첫 번째는 전력, 한 렉에 들어가는 전력의 캐파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그 GPU 기반 AI 데이터 센터는 틀려요. 전력 정말로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 요새 비즈니스 낸다고 건설 회사도 하거든요. 이게 SOC 비즈니스가 지금 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못 해요. 왜? 한전에서 허락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는 대로 옛날에 이게 1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게 한 10밀리언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960개 CPU 서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로 하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돌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으로 GPU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다면 48개 GPU 서버가 필요하고 전력은 3.2 기가와트고 모델 돌릴 수 있는 것은 44개 정도. 그러니까 44배가 커지는 거죠. 같은 비용에 전력 줄어들고 규모 줄어들고. 그러니까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다 새로 져야 됩니다. 지금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SK텔레콤, KT 다 새로 갖고 있죠. 기존의 센터 갖고 안 됩니다. 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돈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와트. 그러니까 전력 기준으로 같은 전력으로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한 10밀리언 정도 좀 빈다. 10밀리언. 근데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34밀리언. 3배, 3.4배 정도 비용이 되는 퍼포먼스 볼까요? 규모는 서버는 GPU는 960대, 저기는 172대.
근데 퍼포먼스는 여기는 하나, 저쪽은 150배예요. 이러니까 대세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기존의 환경하고.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처음 이제 이런 이제 그 AI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자 지금 우리 AI 기준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 보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이 저 캐점이라고 100을 만들면 85는 저 캐점에 빠져요. 제품을 만들면 빠집니다. 사업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AI 아직 못 갔어. 저 계곡 못 갔어. 지금 AI가 계곡 못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보겠죠. 지금은요 넘어가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올라가서 내려온 중도 아니고요.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컬어서 AI 비즈니스는 블루오션 비즈니스다. 이렇게 좀 일컬어고 있습니다. 기회는 저희가 그 미래 내부적으로 볼 때는 100 트릴리언 마켓이라고 봐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가트너나 뭐 IDC나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젠슨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뭘 AI를 알아? 우리는 없는 마켓 만들어서 가. 근데 그대로 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주가 좋죠. 저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따라오셔도 좋고 안 따라도 좋아요. 엔비디아 주가 사세요. 사시고 제가 7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시 나온 게 2016년 5월, 제가 이제 5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 제가 한 9불 받고 왔거든요. 지금 이제 어젯밤 좀 떨어졌어요. 411불 정도 됐거든요. 40배 올랐죠. 40배.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제는 가는 거예요. 이게 크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 변곡이 있었는데 한 번은 2018년 크립토커런시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2개월 두 분기를 우리 지표 안 만들게 그 재고 소진할게. 그래서 반토막 난 적이 있고요. 한 번은 작년입니다. 작년 8, 9월에 3중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하는 거. 두 번째 재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었어요. 안 돼요. 이게 막아놓으니까요. 못 만들어요. 세 번째 경기가 나빴죠. 그래서 330불짜리가 110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이거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렸죠? 3개월, 4개월뿐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게 탄탄한 회사는 결국은 주가가 회복되고 올라가더라고요. 약간의 이거는 요동은 있어도.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게 뭐 이거 사서 저한테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보여요. 우리 젠슨의 리더십이나 그분의 의지를 보니까 계속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왜 좋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이 GPU나 그 여기 관련된 건 매 2년마다 새 제품 나겠다. 최소한 3배 이상의 퍼포먼스 향상된 그러한 제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나 그 실리콘밸리 쪽에 그 방문하실 기회 있으면 엔비디아 본사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제 우주선으로 만들었고 AI로 디자인했습니다. 본사고요. 저 좌측에 있는 게 엔데버고 이쪽에 있는 게 보이죠요. 그 사이에 콘서트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젠슨 메시지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해. 우리는 이 시대의 아인슈타인이고 이 시대의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야. 사람들 못 푸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 엔비디아 없었으면 못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돌아가야지요. 그죠?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요. 지금의 전체 시장 규모는 100 트릴리언 빌리언 이 사이즈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좀 시장 규모가 있고요. 뭐 쭉 얘기지만 한 지금 2만 5천 명 중에 2만 명의 엔지니어예요. 엔비디아는 엔지니어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은 게임 쪽으로 했잖아요. 2016년까지 게임이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주가 10% 안팎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400불이 넘었을까요? 자, 이것도 가고 있어요. 이것도 짭짤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해요. 근데 이 AI는 매년 50% 컸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2밀리언짜리 그 회사가 작년 말에 300밀리언이 됐어요. 150배가 컸고, 이 마켓은 일본보다 잘하고 있고 동남아 전체 보다 저희가 더 커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제가 52%인가 이렇게 저희가 APEC 중국을 제외하고 컨트리뷰션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괜찮아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셉이나 애플리케이션이 돼요. 이제는 되는 거예요. 매 5년 이렇게 했어요. 엔비디아가 93년 꼭 올해 30년 됐거든요. 3D 그래픽을 했어요. 3D 그래픽이 아시는 대로 병렬로 처리하는 거예요. 쏴주는 거를. 그렇게 시작해서 2번 망할 뻔했죠. 3번째 대박이 났고요. 그래서 살아남고 90년 중반에 GPU를 왜 게임용으로만 쓰지? 그래서 나온 게 GPGPU예요. General Purpose GPU. 그래서 그걸 시작돼서 HPC 쪽으로 갔어요. 지금 슈퍼콤 쪽에 80% 이상은 엔비디아 GPU 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쿠다라는 병렬 처리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셨던 회사가 아니죠.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이거든요. 거기에는 유명한 교수님들을 엔비디아에서 모셔왔어요. 지금도 빌 달리 박사님이니 뭐 이안 박이니 이런 분들 엔비디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2010년 넘어와서 마켓에 풀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실제 AI의 디팩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됐어요. 이거 없이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뭐 경쟁사 뭐 AMD나 인텔 컴패터빌리티나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안 되는데 못 쓰죠. 이게 쿠다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0년 넘어와서 AI 2018년에 실시간 렌더링 할 수 있는 RTX 2022년에 옴니버스 쭉 매년 이렇게 계속 혁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내역 이런 게 있고요. 아시는 대로 자 AI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돼? 3대 조건이거든요. 데이터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데이터가 기름보다 더 낫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2012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바뀌었어요. 딥러닝이 세상을 바꾼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모델 트랜스포밍 모델 여러 가지 다 그 모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걸 운행하기 위해서 GPU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구장창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뭘까요? 사람입니다. 계속 학교 가서도 얘기하고 해서 다행히 지금은 이제 한국에 AI 대학원 10개 생겼고요. AI 특화 대학이 10개 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졸업생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약간 AI에 대한 이제 수급이 리소스 수급이 좀 되는데 중견 회사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금 AI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AI 전공 안 했던 분들을 재훈련 시켜갖고 AI 쪽으로 또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나 AI 쪽에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요.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4레이어예요. 4가지 꼭 있어야 되고요. 맨 밑에 안에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죠.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쓰시든 온프레미스 쓰시든 여기에 CPU, GPU 다 있어야 되고요. 여기 엔비디아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 3년 전에 네트워크 쪽에 멜라녹스라는 이러한 또 네트워크 회사도 인수해서 지금은 이제 공룡으로 가고 있죠. 두 번째가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핵심 부분 액티브엑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갖고 정말로 비즈니스를 그냥 독점으로 했잖아요.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이게 코어 컴피던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윗단에 여러 회사들이 만드는 이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 위에 모듈러스니 클라라 저기 이제 헬스케어 쪽에 리바 컨버세이션 AI 맥심 화산 채팅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저것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시스템 라이브러리, 하드웨어 이 4가지가 실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4개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다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려면 어떤 소프트가 필요한지 이것도 다 필요해서 사실은 AI 때문에 IT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된 거죠, 사실은. 산업 초기에는요. 클라우드 쪽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헬스케어가 지금은 많은 부분이 리모트 진료나 이런 거 미국 다 하거든요. 한국은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헬스케어를 제일 먼저 적용을 했어요. AI 기반에는. 중국은 스마트 시티. 우리로 하면 4차 산업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스마트 시티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하이크 비즈니스, 센스 타임이니 이러한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 회사들 유명하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왜 이게 잘 될까요? 데이터를 거의 무제한으로 쓰죠. 우리나라와 틀리게.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I는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중국 정말로 잘합니다, 실은. 정말로 잘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된 데가 이제 뭐 제조 쪽 지금 뭐 국내에서도 움직이고 이거 소매, 금융제 제일 늦죠, 사실은. 조금 하고 있죠. 챗GPT 올라오면서. 그래서 어떤 뭐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비에클 같은 경우는 소리만 열어냈지 갈 길은 멀어요. 근데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토노머스 비에클 같은 경우. 네. 네, 다 간다. 근데 왜 지금 여러분 챗GPT가 난리죠? 저 모델 저렇게 GPT-3 기반이에요. 저게 175 밀리언이에요. 그보다 약간은 좀 파라미터가 더 추가됐을 거예요. 그 기준으로 좀 챗GPT 만들어졌고요.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요. 이 모델 갖고 어딜 다 써요. 이미지 생성하거나 추천하거나 생명과학이나 번역, 텍스트, 코딩 이거 지금 다 써요. 여러분들 지금 뭐 창업, 오케이 AI 관련된 다 이 범주에 해당될 거요. 예, 좀 이따 제가 여러 좀 레퍼런스 조금만 좀 보여드리는데 다 이 범주 안에.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다 해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모델을 통합해버린 그러한 좀 임팩트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 달 전에 젠슨이 컴퓨텍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저 좌측에 있는 A라는 거 어떤 타입의 정보가 와도 어떤 타입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오늘날의 챗GPT예요. 그러니 어떤 모델도 다 소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예제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컴퓨텍스 2023에서 젠슨 키노트 해보세요. 그 1시간 15분짜리거든요. 두 번만은 쭉 해보세요. 아마 많이 두 번보다는 한 5번 정도는 보세요. 우리 스크립트 다 돼 있으니까 많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챗GPT는 뭐냐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웨어는 가속 컴퓨팅, 소프트웨어는 생성 AI. 근데 인풋은 어떤 타입 받아도 되고 아웃풋 어떤 타입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개념만 알면 여러분이 그래?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이거 다 틀어드릴 수 없어서요. 여기 보면 텍스트에서 액터.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 Hi Computex, I'm here to tell you 오로로로 막 하면은요. 이거를 저기서 인풋에서 집어넣었더니 아웃풋을 나는 배우가 어떤 배우가 AI 배우가 좀 그걸 말하게 그게 나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뭐는 텍스트 뮤직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뭐 이게 잘 깨졌네요. Tomorrow 트래디셔널 뮤직이고 피스풀하고 그다음에 웜하고 그다음에 레이닝이고 그다음에 어디야? 데이브레이크고 숲속에서 이게 나오죠. 음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한번 직접 나옵니다. 유튜브 보시면 되겠. 세 번째 텍스트를 송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I'm here at 컴퓨텍스하고 등등등 I will make you like 뭐야 등등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재미나요. 이걸 음악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인풋이 어떤 종류의 인풋이라도 어떤 종류의 아웃풋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아이디어가. 그죠? 그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근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분 Q&A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서 이거는 좀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게더링부터 해서 라벨링을 시키고 그걸 시뮬레이션 시키고 또 리시뮬레이션 시켜서 그런 다음에 그 차량에다가 훈련된 데이터를 탑재해서 운영하는 게 이제 이 오토노머스 비클이라 드라이빙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세이프티나 이런 걸 좀 유지하려면 더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예. 유스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엔비디아하고 벤츠하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쪽에 코어하는 게 이게 2021년부터 했을 거예요. 자, 벤츠 아시잖아요. 넘버원 프리미엄 카 컴퍼니잖아요. AI 하고 싶어. 프리미엄 옵션으로 해서. 근데 없어 사람이. 에이, 젠슨 왈. 근데 해줄게. 우리 3,000명 집어넣게. 집어넣었어요. 3년 동안. 내년부터 아웃풋이 나와요. 벤츠가 연간 300만 대 팔린대요. 좀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프리미엄 프로덕트가 한 7에서 10%래요. 그럼 아이가 10% 하면 30만 대. 그러면 AI 옵션이 보통 3만 불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거 반띵하자. 반반. 3만 불이면 15,000불이죠. 그거 곱하기 30만 대 해보세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년부터 나오는 벤츠 차량의 AI 옵션 차량은 이게 L3가 됐든 뭐 L3 플러스가 됐든 엔비디아와 그 벤츠가 같이 프라핏을 쇼하기로 했습니다. 한 예고요. 두 번째는 BMW를 어떻게 했느냐. BMW 똑같이 프리미엄 프로덕트잖아. 여기는 부품이 보통 3천만 개가 넘는데요. 이거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고객 요구에 맞게 다 커스터마이즈드 그러면 이거 부품 옮기는 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엔비디아 아이작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써갖고 이게 나중에 여기 동영상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좀 오늘 못 보여드리고 보여줘 이렇게 하고 그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 회사예요. 노타라고 지금 아주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영국에 쓰고 있어요. AI를 활용을 해갖고요. 교통 트래픽 매니지먼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쭉 해서 30%, 30이 아니라 321% 이상 향상이 됐다라고 이건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까지 하셨어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아주 좋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건 뭐 공인된 거니까 3년 전에 1,000억 투자해서 네이버가 우리 엔비디아 그 DGX 140도 갖고요. 챗GPT가 아니죠. 그때는 GPT-3 했어요. 6개월 만에 아웃풋 뽑았습니다. 결국 이런 거 보면요. 뭐 우리 국내 그룹사 S사니 뭐 H사 그러니까 못하는 걸 여기서 해요. 좋은 성과 냈고요. 이번에는 챗GPT 때문에 그거에 한 2배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네이버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움직였고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 8군데 지금 코리아의 그 AI 기반의 스타트업들 좀 회사만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게 상장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여기에 실리지 않은 회사 비유노, 루닛, 아카첼인가 거기 정말로 그 좋은 회사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있던 엔비디아에 우리 파트너사 뭐 C랩, 뭐 아이크래프트 이런 데는 제가 보면 그렇게 AI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엔비디아 소리가 나오니까 한 뭐 이틀간 상한가를 때리고 뭐 이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정말로 괜찮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이쪽에 인더스트리를 총괄하시는 시니어 VP를 제가 모시고 10군데 스타트업이 좀 뭐가 좋을까 그래갖고 10군데 추려서 쭉 발표를 하게 했어요. 해갖고 자 딥브레인 AI가 뭘 하느냐. 이거는 이제 AI가 그저 AI 스튜디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분들 사진 찍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 줘야죠. 초상권 때문에. AI가 생성해서 모델 만들고요. 그분이 발표하고 등등등등 합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데는 이분들한테는 커피 한 잔 얻어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 광고해 주죠. 딥브레인 AI 아주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딥브레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메디컬 IP 똑같아요. 여기는 메디컬에 대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A 그다음에 모레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자동차 같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돈이 안 들리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장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잘 견디셔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뉴로빌리티 똑같 로보틱스예요. 로보틱스죠. 이쪽도 괜찮고요. 그다음 이제 노타는 지금 저도 연계가 돼요. 노타요. 노타 IBA 쪽인데요. 저랑 연계돼서 지금 제가 컨설팅 같이 작업하고 있는 그 한국의 아주 좋은 회사고 실제 영국엔 벌써 나가 있고 미국으로도 진출을 좀 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컨설턴트 뽑아서 모셔와서 하고 있고 저도 좀 연계돼 있고요. SI 어널리틱스는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가 와서 또 실장하면서 이 대전이거든요. 인공위성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IN 잘 모르지만 드론 쪽이에요. 여기도 유명해요. 네, 크로스 마음 AI는 제가 지금 있는 중국 그 우리 회사하고도 연계돼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장사예요. 상장사고 여기도 이건 AI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특성은 벌써 여기는 인정을 받았어요. 이 회사들은 정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펀딩을 잘 받지? 상장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인데 시리즈 A, 시리즈 B 해갖고 대기하고 있나 봐요. 근데 느끼면서 제가 하는 게 와, 저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이 뭐겠어요? 얼리 애답터 기질이 있잖아요.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AI는 일본보다 빨라요. 일본 많이 앞서 있어요. 진짜 많이 앞서 있습니다. 대신 또 잘못된 것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그죠? 하여간 그 프로스 앤 건이 있지만 AI 측면에서는 좋아요. 잘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아이디어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 현재까지는 얼추 한 300개 정도 우리 파트너들이 AI 관련된 파트너들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뭐죠? 그 여러 파트너들 그 뭐 돈 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심사위원으로 가고 하는데 아이디어들 참 좋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AI 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한한 인풋으로부터 무한한 또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돈이 많나 봐요. 많이 돈 들고 좋은 아이템 갖고 줄을 섰어요. 보니까 내가 봐서는 그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쭉 찾아보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아웃풋을 현재까지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5분을 단축하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서머리예요. 서머리고 제가 좀 Q&A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5분을 저거 했으니까 저는 5분 더 쓸게요. 필요하면 혹시나 괜찮으시면 자 지금의 AI 시대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속 컴퓨팅입니다. 액셀레이티드 컴퓨팅이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생성A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마켓 크다. 세 번째 컴퓨터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 컴퓨터 하면 PC 생각하시고 아니면 커봤자 메인프레임 하나인데 지금의 컴퓨터는 데이터 센터다.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좀 생각하시고 그걸 구현하려면 4레이어 아까 하드웨어, 시스템, 라이브러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말씀드렸죠. 그거 꼭 기억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AI 성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 한 20분 전에 와서 좀 또 좋은 말씀 좀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IT 쪽에 좀 뭐 투자 이런 게 하려면 뭐 TCO 분석하고 ROI 중요하죠. AI는요. 아까 커브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타임 투 마켓이에요. 지금 블루오션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실기하면 저는 그 우리나라 지금 뭐 제일 SE 기업 제가 뭐 어디 하세요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근데 우리 아까 N사 말씀드려 2주 만에 결정해 갖고요. 지금 제피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회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CEO 디시전이라는 거, 탑 매니지먼트의 지지하는 거. 세 번째, 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전 엔비디아 대표로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AI 스타트업 그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정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GTC예요. 이 스타트업들은 별도로 그 좀 저걸 받아요. 추천 받아요. 그래갖고 좋은 거면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줘요. 내년 아마 3월달에 또 GTC 아마 산호세에서 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그때 많이 신청하세요.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뭐 블로거도 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중소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또 에이펙에서 하는 또 행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좀 오시면은 그게 괜찮을 것 같고 모르시면 저한테도 오세요. 저도 좀 네트워크 좀 있으니까 계속 저랑 네트워크 하면서 제가 그 좀 필요한 아는 거 있으면 여러분 좀 도와드리고 그걸 통해 갖고 여러분 좀 하시는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빨리 달려갖고 그 내용 자체를 좀 혹시 제대로 잘 쟀는지 좀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Q&A 하기를 정말 좋아해서 지금부터 제가 50분까지 질문 좀 많이 좀 오케이? 네. 50분까지 질문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하게 좀 어느 질문이나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쪽부터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넥스트 챌린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AI라는 기능이 그냥 전반적으로 크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어찌보면 크게 변한다는 의미를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3년 아니 1년 정도만 해도 모든 게 변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10년의 AI 그 상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치 정치인 같이 물어보시는데 10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2016년에 엔비디아 들어올 때 AI가 이렇게 되리라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경험을 갖고 이쪽에 엔터프라이즈 좀 키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될지는 사실 몰랐는데 확실한 거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토노머스 비에클 쪽이 제일 늦은 것 같지만 그쪽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챗GPT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의 성공 동의는 결국은 두 가지 모델과 하드웨어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엔드 조건을 맞춰주면 된다고 봐서 저는 아마 챗GPT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그 세대가 틀린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 예. 어디서도 듣기 힘든 아주 전문적이고 그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보통 시장에 어떤 수요는 있는데 쉽게 충족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초기 창업 기업들이 앱이나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창업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AI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음성이나 다양한 뭐 텍스트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그 AI 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 기업들이 수요와 충족의 그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AI를 활용한 드론 업체, 로보틱스 업체 이런 업체들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많은 장치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나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 AI를 저희와 같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조건이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초기 창업 기업에는 안 어울리고 이제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무리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는 점점 줄어든다고 아까 실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력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치지 않습니까? AI가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변곡점을 맞게 되거나 쇠퇴를 하게 되거나 주춤하게 되는데 AI가 에너지 부족의 문제를 만약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약간 저희 관심사랑은 좀 다른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부분만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답변 드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사실은 어차피 이제 전력이 제일 이제 AI 쪽엔 좀 큰 변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게 병목이 될지는 솔직히 좀 모르는 바라 사실은 그걸 제가 속 시원하게 할 좀 상황은 아니라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첫 번째는 유저 인터페이스 면에서는 여러분 챗GPT 지금 써보신 분 많죠, 그죠? 그 쓰신다고 여러분 그냥 다 돼요. 여러분이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 안에 엔진 부분은요, 아까 그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다 고유의 자기만의 그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기업들도 대기업이면 뭐 삼성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디든 그거 사요. 특별히 이제 그런데 사요. 그 중요한 부분은 필요하면은. 그래서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 그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냥 어떤 빙산도 아니요. 정말 얕은 부분이 그 안에 있는 엔진 부분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아까 마음의 AI 쪽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플랫폼 우리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플랫폼인데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쉽다라고, 그러니까 챗GPT를 통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앞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영역들은 이제 코어 컴피ten시 자체는 정말로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퍼추니티는 정말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예, 우선 감사드립니다. AI에 대해서 정말 그 심도 있는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서 초기 창업을 이제 AI 관련해서 초기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소스는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데이터 문제 그리고 초기에 토이 수준의 어떤 모델이나 서비스는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 그걸 상용화까지 하려고 그러면 갈수록 허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하드웨어의 문제, 리소스의 문제, 그다음에 이 엔지니어 사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초기 창업자들이 A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폭넓게 좀 다니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GTC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각 자체를 좀 넓히면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좀 영역이 어딘지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 얻는 수밖에 없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펀딩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어느 영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렇게 그 좀 그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데 일단은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많이 다니는 게 많이 다녀서 많이 다니되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요. 빨리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자문이나 이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제가 뭐 필요하면 좀 소스나 이런 거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하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데 네. 우리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사교육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암기력 위주의 점수를 올리는 네. 그런 교육이 많이 발달이 돼서 과연 이런 한국에서 또 그 대만 출신의 제인슨 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암기 위주의 그런 사교육을 받는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서 좀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AI를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그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강의에서 하신 것처럼 자신이 상상했던 거를 AI를 통해서 아웃풋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좀 AI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죠. 뭐 사실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교육 쪽도 있었어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맥심 관련해서 뭐 화상으로 그 뭐 컴퓨터와 인터랙션하면서 뭐 교육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빼놓고는 제가 다른 이제 예는 듣질 못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뭐 그 아주 독특한 창의적인 그러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AI가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면 좋겠는지 그런 구체적인 거는 제지 그런 거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옴니버스랑 3D 인터넷 얘기하시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디지털화를 AI가 가속화시킨다라고 느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이 디지털화라는 게 세상의 패러다임 좀 변곡점을 AI가 가속화시킨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많은 규칙들이 바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신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럼 과연 크립토커런시가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렵다. 어려워. 뭐 제가 그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몰라도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3D 그 콜래보레이션 여러 다자.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디지털 트윈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해서 그 디지털 트윈이 크립토커런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뭐 답변 드릴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한 분만 더 저쪽에 네네. 용감하게 들으셔갖고 안 받는 저기 계시는데 네 아쉬우니까 좀 네. 네, 죄송합니다. 그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전에 인공지능 붐이 한번 일었을 때 뭐 CNN이나 이런 걸 통해서 테스트셋과 정답셋을 가지고 학습시키는 형태로 인공지능 비즈니스들이 빌딩이 되어 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뭐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때 뭐 테스트셋에 해당되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생성형 AI가 지금 붐이 일어나면서 좀 궁금한 게 이전에 그런 붐이 일어났을 때처럼 생성형 AI를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전략을 짤 때 데이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전략을 짜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잡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저는 지금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그 장표 뭐 안 넘길게요. 그 무한한 다양한 형태의 그 정보가 들어와서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한 장만 좀 이해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자체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 그건 뭐 그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뭐 정부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사실 그 기반으로 이것을 AI로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산업을 잘 이해하는 영역이 참 좋고요. 첫 번째 그죠? 그럼 산업을 잘 이해하면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가 풍성이 있느냐 있으면 기본적인 조건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AI의 성공 조건 중에 제일 먼저가 데이터 아니에요? 두 번째 뭐 그 알고리즘하고 그 GPU인데 이 두 가지는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산업과 데이터 요게 충분히 있느냐? 내가 산업이라는 건 내가 충분히 그 산업을 알고 있느냐? 그거만 좀 일단 좀 확신을 얻으시면은 그 다음 단계에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죠? 네. 이것으로 유웅준 대표님 강의와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